안녕하십니까. D-11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겸손한 여론 분석. 오늘의 부제는 밴드웨건 효과 대 언더독 효과를 주제로 막바지 대선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차트 나가고 있죠. 리얼미터가 화수 조사에서 어제 목요일날 발표한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내일 조사한 건 이제 토요일날 발표할 건데요. 이재명 후보가 48.1%로 지난주 50.2%였는데 소폭 빠졌습니다. 김문수 후보는 3%포인트 올라서 양 후보 격차가 9.5%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준석 후보는 9.4%, 타 조사에서 두 자릿수가 나왔다고 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아직 9.4%에 머물렀고요. 그 다음 차트 보시면 여론사 꽃 결과입니다. 월, 화, 수목 조사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건데 이재명 후보 50.5%, 김문수 후보 30.3%, 20.2%포인트 차이고요. 리얼미터보다 격차가 2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김문수 후보는 한 8%포인트가량 리얼미터보다 낮았고 이재명 후보는 2%포인트보다 가량 높았습니다. 만약에 이제 꽃에서 모름모음다 빼면 점유율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 55.3%, 김문수 후보 33.2%가 돼서 유시민 작가 주장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꽃을 제외하고는 리얼미터, MBS 갤럽, 또 리서치 앤 리서치 대체로 10%가량의 격차가 나오고 있고 또 아주 우측에 있는 일부 조사기관들 에브리 리서치, 그다음에 리서치 민, 그다음 한국여론평판연구소, 여론사 공정 이런 것들은 뭐 한 5%, 6%포인트, 뭐 어디는 4%포인트 때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요. 격차가 많이 줄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론 MBC에서 하고 있는 그 전체 지지율의 평균값 뭐 대략 그 수준이 리얼미터하고 리서치 앤 리서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여론사 꽃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4,000명 조사했기 때문에 세부 계층별로 볼 수가 있는데 대구 경북이 이전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올라갔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소폭 후퇴하는 모습. 그 다음에 국내의힘에서는 국내의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는 80% 초반, 뭐 70% 중반 뭐 이랬다가 지금 80% 후반까지.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국민의힘 내에서 좀 올라가고 있다.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도 지원 요새 나가고 있고,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좀 빠져 있다가 김대식 의원 등이 하와이 가서 지지를 이끌어낸 걸로 보도가 됐죠.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남성들은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높고 김문수 후보가 그 다음입니다.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20대 남성들이 좀 많이 낮은 부분이 여전히 특이사항이고요. 그 다음 차트는 MBS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서 양 후보 격차가 13%포인트 차이로 나타났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MBS에서 10% 두 자릿수 돌파했다. 그래서 가장 어제 많이 인용을 했던 곳이었는데 어제 리얼미터하고 MBS 결과가 이제 소개가 되다 보니까 근데 격차가 좀 13%로 좀 높다고 이제 보여졌는지 MBC, SBS는 주로 리얼미터 결과를 많이 인용 보도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갤럽이 방금 10시에 발표를 했는데요. 45대 36으로 그 전주에 51대 29였는데 지금 9%포인트 차이 격차로 확 줄었습니다. 김문수 후보가 지금 거의 7%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6%포인트 하락하면서 9%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. 점점 리얼미터 결과값이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. 리서치 뷰는 8%포인트가량 격차로 나타났고요. 그 다음 차트 리서치 앤 리서치.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2022년 대선 때 보면 리얼미터하고 리서치 앤 리서치 딱 두 군데가 전화조사 기관 중에서는 예측 조사를 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당선자를 정확하게 맞춘 두 곳입니다. 갤럽하고 리서치 뷰도 했는데 약간 오차 범위를 넘어섰어요. 그리고 또 JTBC랑 같이 했던 아마 글로벌 리서치 같은데 거기는 오차 범위 내에서 맞췄는데
예측을 반대로 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.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리얼미터는 당연히 제가 제일 신뢰하는 곳이고,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대선을 보면 좀 정확하게 맞췄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격차가 지금 대략 11%포인트가량 나타나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신뢰하는 곳,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뢰를 하신다면 리얼미터하고 리서치 앤 리서치 결과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부 뭐 유튜브에서, 진보 유튜브에서 그 격차 굉장히 줄어든 여론조사 공정, 에브리 리서치, 그다음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뭐 RDD 방식이다, 그다음에 림 가중이다,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시간대는 설명을 드렸고요. RDD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. 안심번호는 알뜰폰이 빠져 있습니다. 1000만이 넘는데 알뜰폰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높은 계층입니다.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. 그래서 안심번호는 이 알뜰번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 조사할 때는 RDD 방식을 좀 섞어서 하든지, 아니면 RDD 방식으로 하는, RDD 방식은 모든 전화 국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알뜰폰도 그렇고. 근데 선관위에서 요청을 해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돈과 비용, 시간 때문에 협조를 안 해줘서 지금 번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RDD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리얼미터도 그렇고 또 여론사 꽃도 급한 조사할 때는 RDD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RDD 방식이어서 문제가 있다면 꽃도 이게 격차 클 수가 없습니다.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. 그다음에 림가중은 성, 연령 뭐 이렇게 또 지역별로 볼 때 유의미한 방식입니다. 그리고 뭐 일부 조사기관들이 격차가 작은 곳들이 림가중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, 리얼미터가 격차 큰데 림가중이고요. 그다음에 그 격차가 작은 조사 회사들 만약에 셀가중으로 해봐야 격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. 애초에 데이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한다면, 애초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가공했기 때문에 림가중이든 셀가중이든 별 차이가 없는 거죠. 셀가중으로 하면 뭐 여러 장점이 있지만 세부 계층별로 볼 수가 있는데, 만약에 셀에 0셀이 잡히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가 가끔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0% 나옵니다. 근데 사실 호남에서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다 그래도 0%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? 영남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0% 나오면 그건 믿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셀가중으로 하면 그렇게 빈 셀이 있으면 통계를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성별, 연령별 이렇게 한 변인별로 보려면 림가중이 좀 유효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RDD냐 뭐 림가중이냐 이런 논란은 사실 큰 변수는 안 되고요. 이 샘플링을 어떻게 했는지, 아니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샘플링에도 문제가 없으면 하우스 이펙트,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져가지고요.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정치적 성향을 다 알아요. 여론조사 공정, 그다음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, 이런 것들 이제 유권자들 다 압니다. 조금 보수 매체랑 많이 하다 보니까. 에브리 리서치도 뭐 특정 정당, 특정 종교 집단에 가깝다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몰랐는데 유권자분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가끔은 보수 유권자들이 카톡을 많이 보내옵니다. 지금 김은소가 많이 따라잡혔다. 보면 조사기관들이 다 공정, 에브리 리서치, 뭐 리서치민,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이런 곳들인데,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특히 보수층에서는 다 아는 겁니다. 공정권에 이게 맞는 것 같아. 에브리 리서치네, 맞아, 국민의힘 지지율이 맞는 것 같아. 실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에 많이들 올려요. 공정, 에브리 리서치. 조금 보수적인데 그래도 믿을만하게 이렇게 올립니다. 그러니까 유권자들 당연히 알겠죠. 그 하우스 팩트 때문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. 설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별 차이가 없어요. 에브리 리서치는 설문지 다 담백하게 굉장히 짧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저희가 샘플링 그 RDD 표본을 제가 직접 보지 않는 한 그게 제대로 됐다면 하우스 이펙트밖에 없거든요. 그렇고요. 그 다음 차트 1대1 구도입니다. 리얼미터 도표인데요. 이재명 대 김문수 6.8%포인트 격차로 줄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11.8%포인트 격차였는데,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 했죠. 투표 용지에 자기 이름이 무조건 인쇄돼 있을 거니까 봐라. 그러니까 25일 이전에는 단일 안 하겠다는 거죠. 2차 TV 토론 오늘 하고, 또 다음 주에 있을 3차 TV 토론까지 하고, 그 다음에 단일화 논의는 아마 사전투표 29일, 30일 다음 주 목금인데 그 전에 하겠다. 투표용지 인쇄한 다음에 하겠다. 뭐 이런 저는 그 행간을 읽었습니다. 물론 이제 단일 안 할 수도 있죠.
그 다음 지표는 여론조사 꽃 결과인데요. 여기는 뭐 이재명 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18%포인트 격차고, 점유율을 따지면, 그러니까 모른 무응답과 기타 후보 제외하면은 무려 60.5%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인데,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한 5% 내지 한 10%포인트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. 리얼미터가 아까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50.3%인데, 모른 무응답 빼면 한 3% 안팎 될 겁니다. 저는 저희 리얼미터가 맞다고 봅니다. 60%까지 득표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.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 51.6% 득표해서 당선이 됐는데, 그게 지금까지 맥시멈이었거든요. 근데 아무리 탄핵 이유라고 해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 42%로 득표했는데,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인데 60% 특정 정당 후보가 득표한다?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아무튼 꽃은 지금은 약간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준석 후보의 격차는 더 벌어져 있고요.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19%포인트 가까이 18%가량 차이가 나는데, 리얼미터랑 비교하면 한 2배 정도. 이 부분도 좀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에 제가 이제 겸손히 힘들다 나간 화면 잠깐 띄워드렸는데, 박시영 대표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첫 부분에 소개해드렸던 여론사 꽃 결과에서 다자구도 김문수 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월화수목 중에서 사실 이제 수목으로 갈수록 격차가 좀 줄어드니까 이재명 후보가 49.6%로 처음으로 40%대 지표가 나타났습니다. 이 그래프 하단에 조그만 글씨로 돼 있어서 조금 확대를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엄살 작전이 아니라 실제 좀 긴장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, 김어준 공장장이 버럭했죠. 안 된다. 엄살 작전 안 되고 우리가 너끈히 이긴다. 큰 격차. 여러분 꽃만 봐라. 다른 데 보지 마라. 라고 이제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밴드웨건 효과, 큰 강아지 입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얘기했고요. 박시영 대표는 언더독 효과, 작은 강아지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, 실제 최근 선거에서는 언더독 효과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. 골프랑 똑같죠. 이기기 전까지는 헤드를 들지 말라라는 얘기인데, 저하고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면서도 박시영 대표는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김어준 공장장의 입장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. 저는 끝까지 긴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, 물론 이제 김어준 공장장은 다음 주 목금이죠. 사전투표가 평일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된다. 투표를 해야 이긴다. 라는 거죠. 지금 꽃에서는 뭐 20%포인트 차이 나기 때문에 뭐 걱정이야 라고 하겠지만, 사실 또 본인도 걱정을 하는 거죠. 20%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. 다음 주 금이 평일이기 때문에. 자, 여러분, 이걸로 이번 주에 소개된 리얼미터를 비롯해서 꽃, 갤럽, MBS, 리서치 앤 리서치, 그 다음에 가장 또 오른쪽에 있는 리서치 민 에브리 리서치, 여러분 평판연구소 공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날 D-6 이전에 공표 보도 금지 이전에 마지막 방송 월요일에 하고요. 물론 리얼미터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박정희 대 노무현 조사 계속해서 그거는 발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여러분한테 대선 예측 조사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깨알 같은 홍보 리얼미터 정치학교,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1551-1276. 마지막으로 한 6자리 지금 남아 있습니다. 수강생 모집 추가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,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충성!